우리가 외국에서는 빌딩풍을 이용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뭐 따뜻하게 하고 또는 안전 측면에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외벽에 불 났으니까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불타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죠.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양면이 둘러싸인 굴뚝이라고 보면 되죠. 30층의 굴뚝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냐는 얘기죠.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저희 방금 전에도 기획 영상에서 봤는데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정말 많이 당황하고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오늘이 이제 10월 8일이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인 2020년 10월 8일에 울산에 네.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백 명이 대피했었는데 먼저 당시 KBS 뉴스 영상 한번 보시고 네.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33층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거세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44분 소방청은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 인근 대형마트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심하게 불에 탄 외벽 자재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화재 당시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1시쯤 고립된 주민 40여 명이 건물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또 일부는 피난 대피층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새벽 3시쯤 건물 외벽에 붙은 불길이 잡혔지만 23층과 33층에서는 불길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2시간 뒤엔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53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완전하게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지 15시간 30여 분 만입니다. 밤새 주민 77명이 구조됐고 93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몸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근처 숙소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0회층이다, 이제 10회층이다, 조금만 내려가면 8층이다 이렇게 계속 가족들 만나니까 그때 좀 긴장이 다 풀리면서 이제 목 아프고 눈 아프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소방청과 함께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언제, 어디서 불이 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다시 봐도 네. 네, 진짜 저런 화재는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게 초기에 굉장히 불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네. 다행히 보면 90여 명이 다친 걸로 나오고 사망자는 다행히 네. 없었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망자가 없어서요. 앵카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본인이 저 건물에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상상할 얼마나 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외벽에 고층 건물에 30층 넘는 고층 건물 외벽에 불이 난 것은 지금 4년 전 2020년이지만 네, 또 그로부터 딱 10년 전에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요. 10년 전에요. 네. 네. 2010년도 똑같은 달도 똑같아요. 10월 10월에. 1일이에요. 거기에서 부산인데 부산에 그 해운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바다 옆에. 네. 여기에 38층에서 이제 불이 났었거든요. 그때도 38층이면 굉장히 네. 높게. 네. 근데 사망자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사망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주민들의 대응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침착하게 행동을 잘했다. 아.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높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강풍에 대비해서 유리창이 굉장히 튼튼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낮은 층의 유리하고는 두께나 몇 겹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 겹인 것도 네. 많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 의해서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밖에서 불이 딱 하더라도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그 외벽에서 난 불은 차단이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보통 아파트 하면 뭐 4, 5층, 10층 아파트 하면은 밖에 문이 미닫이로 돼 있잖아요. 이건 미닫이가 없어요. 고정형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폐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불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틈새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으로 못 들어오는. 그렇죠. 일단 불이 들어오려면
그 유리창을 깨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유리창이 조금이라도 열려져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야 되는데 불이 난다고 하면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문창도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이 침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망자는 없었다라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면 그때 이제 일본에 아마 태풍 상륙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었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람이 강하니까 그 네. 바람 타고 안으로는 못 들어와도 건물에서는 그렇죠. 순식간에 번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외벽 타고? 지금 외벽에 불났으니까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불타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죠. 특히 이제 일본에 태풍까지 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가 빌딩풍이라는 게 한번 들어보셨죠? 네, 빌딩풍. 우리가 외국에서는 빌딩풍을 이용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뭐 따뜻하게 하고 또는 안전 측면에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빌딩풍이 여기도 보면 지금 그린 사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왼쪽 사진이 있죠. 왼쪽 사진에 좋아요. 보면은 굉장히 아파트가 폭이 넓죠. 네. 저기에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람을 다 받아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계곡에 물이 오는데 물이 전부 다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에서 보면 제일 가운데 부분이 있죠. 네네. 저기가 가장 바람이 세는 부분이거든요. 아. 바람이 전부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왼쪽 사진에서. 왼쪽 사진만 네.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빌딩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걸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여기서 바람이 저항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이 공간은 속도가 배가 됩니다. 아, 그쪽으로 밀려가서 가니까. 밀려가서. 우리가 계곡에 있는데 계곡 중간에 바위가 하나 있다. 양옆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똑같거든요. 여기도 유속, 풍속이고 거기는 수속, 유속입니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도 바람이 또 모여있다, 계곡이. 네, 그러면 네.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저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 사진에 옆면이 이렇게 다 타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게 그런 영향. 그런 영향도 있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가 또 어떤 그리냐면 지금 여기서는 좀 안 나타나는데 왼쪽에 보면 아주 왼쪽 그림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V자 형상으로 돼 있어 밑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요. 네, 보고 있어요. 오른쪽도 지금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지금 밑에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근데 점점 갈수록 폭이 넓어져요. 넓어져요. 제일 윗부분은 굉장히 넓어지죠. 네. 지금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 기계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류 현상 있잖아요. 공기가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죠. 우리가 굴뚝 있잖아요. 굴뚝에 아궁이에 불이 있으면은 굴뚝을 만들어 놓으면 아궁이에 따뜻한 공기가 상층부로 빨리 올라가죠. 근데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기를 쉽게 빨아 올린다 하죠. 높으면 높을수록 가벼운 공기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아까 건물에 보면 지금 33층 건물이었잖아요. 네. 사고 난 층이 3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층에서는 굴뚝이 전체 굴뚝은 아니지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양면이 둘러싸인 굴뚝이라 보면 되죠. 사각의 안전이 아니고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30층 높이의 굴뚝이 있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3층에서 시작된 불이 30층의 굴뚝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면 갈수록 굴뚝은 적어지겠죠. 불이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면 굴뚝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옆으로 퍼질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상부에 있죠, 상부. 네네. 상부는 굴뚝 높이가 몇 미터 안 돼요. 뭐 7, 8층 되겠죠. 저기 7, 8층밖에 안 되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낮아서 불이 옆으로 번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유추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네. 낮은 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번질 확률이 높죠. 그러나 내가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있었는데 50층인데 내가 40층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밑에 한 10층에서 불이 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빨라지죠. 금방 올라올 수 그렇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40층인데 바로 밑에 아니고 약간 우측을 좀 지나서 뭐 한 10m 떨어져 있었다. 5m 떨어져 있더라도 나한테 오는 속도는 좀 늦을 수가 있죠. 계속 반드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바로 아래에 있으면은 그렇죠. 빨리 네. 도달하는 거고 불이 그렇죠. 화염이. 고층과 가깝다라고 하면 이제 굴뚝이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옆으로 가는 속도가 이제 퍼진다라는 그런 아래에서는 빨리 올라오고. 네. 네. 그러면은 이때 그 불이
15시간, 15시간 네. 만에 완진됐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진화가 늦어진 거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관련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불길이 휩쓸고 간 주상복합 건물. 건물은 검게 그을렸고 뜨거운 열기에 창틀은 심하게 휘었습니다. 불을 다 끄는데 걸린 시간은 15시간 30분. 잡히는가 싶던 불길은 오늘 오전 6시쯤 18층에서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 33층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고층에서 불씨가 되살아난 탓에 소방대원들은 진화에 진땀을 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헤드가 다 터져서 옥상 수조에 그 물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 화재 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이 부산과 서울, 경기 등에서 더 높은 사다리차를 동원하고 헬기를 본격 투입하고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서는 15시간이 넘게 불씨가 남아 연기를 뿜었습니다.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70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70m 이상의 고층은 화재 진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에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고작 53m짜리가 전부입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 높이가 113m였는데 중간층 이상까지 닿는 진화 장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건물벽을 덮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은 쉽게 불이 붙어 땔감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진화 작업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알루미늄 보드 뒤에 PE 보드가 받쳐주고 있어요. 이 PE가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PE 보드가 연소 확대가 되면서 2010년 부산 해운대의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 정부는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제를 쓰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09년 4월 준공돼 법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뭐 스프링클러가 다 터지니까 옥상 수조에 물이 고갈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소방 용수가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거고 또 건물 높이가 113m인데 고가 사다리차가 여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진화가 어려웠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고가 사다리가 가장 큰 고가 사다리가 23층까지 정도 되거든요. 23층 높이. 그럼 23층 높이에서 70m가 되는데 여기에서 물을 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커버되냐면 네. 27층까지밖에 커버가 안 된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저만큼의 또 가장 높은 고가 사다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방송에도 나왔지만 스프링클러에 있는 탱크 물이 부족해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고가 사다리는 또 못 미친 상태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유일하게 어떤 사상자를 줄이는 것들은 이제 주민들의 이제 대피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울산 화재를 계기로 4년이 지난 올해 7월부터 소방용수를 보다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됐다 하는데 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서 나왔죠. 스프링클러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지금 고층 아파트인데 보면은 입구에 보면 그 5개 소화전이라 있어가지고 큰 배관이 있습니다. 네. 이 배관이 소방차에 있는 그 물 있죠. 물탱크에 연결을 시키거든요. 낮은 층에서는 우리가 물로 이렇게 분사를 시켜서 소화를 시키지만 높은 건물에서는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고가 사다리도 없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외부에 소화전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물을 꼽아서 물탱크에서 보내주면 각 층별로 옥내 소화전이 있어요. 거기에 호스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호스가 송수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프링클러 탱크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방수들이 각 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옥내 소화전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스프링클러에 무지 부족한데 네. 지금 이번에 아까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연극께서. 근데 그 전에는 개정되기 7월 전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이 송수구 이 물이 옥내 소화전에도 연결이 돼 있고 스프링클러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많이 사용해버리면 옥내 소화전이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옥내 소화전을 많이 써버리면 스프링클러가 안 돼버리고 라인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면은 라인을 복수로 해서 별도로 해라 라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7월 이후부터는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스프링클러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7월 이전 엊그저께잖아요. 맞아요. 그 네.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도적 안전 사각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쳐져야 되는데 안전 사각지대는 있다. 네. 네. 그 아까 보면은 이제 그 소방 관계자가 한 얘기 중에 네. 폴리에틸렌 보드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게 가연성이었다. 네. 그래서 뭐 더 많이 탔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그러면 뭔가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 대체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폴리에틸렌 하면은 좀 그 어렵잖아요. 어떤 제품 이름이거든요. 외국 이름 이제 그대로 따와서 하는데 약간 그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단열에 좋아요. 어떤 게냐면 단열. 지금 여름에는 따뜻한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들어오지 않고. 않고 겨울에는 나가지 않고 네. 그래서 단열 효과로 단열재. 좋은데 이게 가장 문제가 불이 났을 때 문제거든요. 그 우리가 몇 년 전에 저기 어때합니까 방음 터널 그 화재 났었죠. 네. 거기에 유리 있었잖아요. 천장에 알루미늄 같은 게 이게 폴리에틸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이 나면 굉장히 문제인데 그 전에는 외벽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썼거든요. 이게 단열재로. 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이제 이 당시에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건축 연도가 한참 전에 이 건축됐기 때문에 제도를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전에 제도 바뀐 제도에 건축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금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30층 이상 되는 건물이 4,000여 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12년 이후로는 30층 이상 건물의 외장재는 이제 불연재로 쓰도록 법 개정이 네.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건물은 이제 그 전에 지어져서 법 적용에서 네. 제외됐던 건데 지금은 이런 건물 지을 때 그런 불연재가 사용이 돼서 화재 위험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표가 지금 나올 겁니다. 연도별로 지금 불연재 사용하는 연도가 보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3층 이상 건물. 네, 지금 네. 보시죠. 네. 지금 여기 나오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외벽이 마감재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잖아요. 그 마감 재료가 불연 재료나 준불연재로 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 2015년에서 뭐 19년 8월까지는 또 6층 이상 건물에서는 근데 왼쪽에 마지막에 보면 고층 건물이잖아요. 고층 네. 건물에 대해서는 외벽에 마감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 화재는 언제 났었냐면 2010년도에 그때 부산에서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2012년도에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번에 2020년도에 불이 났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냐면 2009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거를 적용받지 않을 때 이미 네. 지어졌었기 때문에 불연재가 안 쓰였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안전사각지대, 제도적 안전사각지대에 제도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건물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0여 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기에서 아마 상당 부분 과반수 정도가 지금 제도 이전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법 적용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저런 안전한 이제 배려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33층 건물처럼 높은 건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을 조금 쓰면 좀 그렇죠. 더 안전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겼나요? 피난 지금 이제 안전구역. 33층 이제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물들을 얘기할 때 아마 표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게냐면 건물들을 이야기할 때 30층 이상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0층 예. 이상. 네, 지금 표 나오네요. 네, 나오죠. 그러면 30층 이내는 우리가 일반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30층 이상은 고층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층은 초고층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층 건물을 초고층 건물하고 준초고층 건물로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30층 이상은 고층 건물인데 50층 넘어가면 초고층 건물. 그러면 30층하고 49층에 대해서는 준초고층 건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초고층 건물에는 당연히 피난안전구역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30층마다 하나. 우리가 지금 롯데 잠실월드 지금 123층이거든요. 네. 보면은 30층마다 하나씩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말 그대로 피난할 때 우리가 이제 피난한 용어가 이제 지금 제도적 법률 용어거든요. 불이 났을 때 대피한다는 그 안전구역이거든요. 여기로만 가면 상당 부분 안전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네. 뭐 화재 방독면도 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33층 이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네. 저기에는 어디에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30층이다라고 한다면 15층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요. 근데 46층이다 그런다면 저기 중간에 있는 23층 정도 되겠죠. 저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층 이내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여기에 가면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할 항목들을 보면은 안에는 전부 다 불연재료로 돼 있어요. 네. 저기에 또 뭐가 됐냐면 또 피난 안전구역 그림 나오죠. 아까 지나갔습니다만은 네. 또 저기에 또 승강기도 나오거든요. 비상용 승강기. 네. 네. 또 저기에 식수 공급도 있고요. 음. 또 높이도 있고 배연 설비, 제연 설비. 거기에 방열복도 있고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모든 것들이 준비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난 안전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25층에 살고 있다. 네. 그럼 30층에 이제 피난 안전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일로 가야 되면 어떻게 가야 되냐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피난 계단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파트 건물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이 있죠. 이게 정식 명칭이 피난 계단이에요. 비상계단? 비상 계단. 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피난 계단이라 하거든요. 이 비상 계단을 타고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 안전 구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비상 계단이 문이 열려 있어서 여기 안에 연기가 들어와 버리면 피난 안전 구역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궁금한 게 항상 이렇게 비상구 가면은 가끔 거기서 몰래 담배 핀 사람들이 네. 꽁초가 떨어져서 막 밑에 타 있고 그러면 이거 불나면 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상구는 그러면 비교적 그렇게 다 네. 타지 않는 재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구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계단 있죠. 가연성 물질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담배로 인해서 비상구에서 불이 발화되는 것은 가연성 물질, 쓰레기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불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중요한 건 관리를 할 때 문을 열어놔 버린다. 문도 자동으로 닫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그렇죠. 문을 놔두고 화분을 놔둔다든지 네, 그럼 거기-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한 호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피를 못 해버려요. 피난 안전구역은 정말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에서 다 이제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불과 얼마 전에 부천에서 그 8층짜리 호텔 화재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완강기나 에어매트가 있었지만 어쨌든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게 어렵다고 할 때 그때 정말 거의 기댈 수 있는 곳은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피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상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요즘 집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인 경우는 문만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집 안으로 불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뭐 불이 들어왔다, 연기가 들어와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야 되면 꼭 이 피난 안전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거쳐 가야 되냐면 대피계단. 그래서 비상구. 우리는 항상 준비할 때 생각할 때 피난 안전구역에 가야 된다. 가는데 대피계단을 통해야 되는데 대피계단이 안전해야 내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피계단 비상구 앞에 뭐 막 적재물 같은 거 놔둬도 안 되는 그것도 안 거죠? 되죠. 절대. 자전거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쓰레기 모든 걸 다 안 되거든요. 원래 이게 과태료 물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층 건물들이 정말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기본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표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 있죠. 고층 건물의 화재 시 행동 요령. 네. 정말 이 5가지, 6가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피난 계단 승강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승강기가 있는데 고층 아파트에서는 비상용 승강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한 번씩 네, 들어봤죠. 네. 그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전원을 비상 전원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날 수가 힘들도록 안 난다는 것은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불이 나더라도 힘들지 정전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놨고요. 또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용 계단 승강기를 이용하면 괜찮고요. 네. 특히 이제 또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데 30층에 지금 피난안전구역이 있는데 25층에 살면 피난안전구역이 어디 있는지 평상시에 좀 숙지를 해놓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꼭 30층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9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층에 24.5가 되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층. 그러니까는 뭐 20층에도 되고 뭐 30층에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숙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1층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죠. 이거 안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난 안전구역 대피하고 또 세 번째 피난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비상 전원이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건이나 이제 물에 적셔서 기관지를 막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공기나 이런 유독가스 대부분들이 공기보다 가벼워요. 연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천정부터 연기가 쌓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수건에 물을 적시고 낮은 상태에서 이제 대피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밖이 너무 뜨거워요. 연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문 도어에 문 손잡이에 열기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그러면 그거는 문 밖에서 불이 막 타고 있다는 있다. 얘기죠. 나가면 절대 안 되죠.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닫힌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 온도도 좀 확인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 잡지 말고 이렇게 살짝 그렇죠. 네. 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층 건물 이제 알아봤고 이 외에도 또 뭐 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서 화재가 날 때 또 행동 그렇습니다. 지금 다중이용 시설도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은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을 간다 할지 오랜만에 가잖아요. 아니면 뭐 찜질방에 간다 할지 아니면 또 실내 공연장, 뭐 백화점, 숙박업소 이런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저는 가장 어디 위치가 있는지, 네. 뭐 비상구 어디가 있는지, 피난 계단이 어디가 있는지를 맨 처음에 가서 꼭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로 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비상 계단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로만 피하면 되겠다라 이런 생각이 있으면 문제가 되면 우측에 가면은 뭐 입구에 보면 또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요즘 의무적으로 이런 게 돼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려, 저는 이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 여행 갈 때는 어디 갈 때 뭐 방독면 하나 가지고 하면 진짜요? 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쓰면 되니까. 쓰고 화장실로 정 안 되면 화장실로 대피하고 아니면 쓰고 또 대피 계단으로 피난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또 지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피난 안전 구역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됩니다. 화재 방독면 착용법은 어렵지 않나요? 어렵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 거기에 네.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참 이런 게 기본적이고 쉽고 당연한 것들인데 지켜지지가 않아서 이럴 때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어떤 화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유념해둬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